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떨어지는 코인 가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고 왜 머지가 다가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과연 머지가 과연 시장에 상승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간간히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그냥 하반기 그냥 상승장을 완전히 일축해서 안 오게 하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를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는 마인드가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고,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강달러라는 얘기가 지금 아마 매스미디어에 되게 많이 돌 거예요. 1350원을 돌파를 했다. 이게 13년 만이라고 하나?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강달러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명목 화폐 시스템의 파괴와 과연 무슨 일이 있나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거고, 또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영상을 진행시키기 전에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요즘에 잭슨홀 미팅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나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어. 고통이 수반될 거야. 그리고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인플레이션이란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문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중요한 건 뭐냐? 연준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를 실제로 잡을 수 있냐?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국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에서 특히나 요즘에 경제가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해서 연일 침체기로 들어가 있는 유로존 같은 경우도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자꾸 하는데, 금리 인상 해봐야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원흉이 여기로부터 온 거다. 푸틴,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상품 가격이 치솟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푸틴 가스 관아에 잠그나, 반도체 이어 유리 대란 공포,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또 영향이 있냐? 차와 건설 병 제조사들 품귀 대비 재활용 대책 공급망 확보 비상, 전체 산업과 다 연관돼 있어요. 특히나 에너지 집약 산업하고 집중적으로 연관돼 있죠. 코스가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강달러가 출현이 될 거고, 달러 표시되어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 내수 시장도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소비 위축이 되면 제조업에 관련된 많은 생산자들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실업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건 하반기 일시적 상승장이 오리라는 거에 관해서는 제 견해에 변함은 없어요. 이 일시적이라는 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가 될지, 올해 연말에 그냥 마감을 시킬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긴 올 거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오긴 올 거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영상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연준은, 자 보세요. 연준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이사들하고 직접적으로 분명히 관련이 돼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이상한 기사를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간간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ETF 승인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ETF,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의 ETF까지 묵묵히 그냥 일관된 신념으로 보시다 보면 아마 분명히 엄청 큰 수익을 분명히 가져가실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들이 ETF하고 관련해서 승인 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없어요. 일단 그거를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강달러 얘기가 오늘 오후에는
일면을 엄청나게 장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1350원을 돌파했어. 이 와중에 중요한 건 세계 공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공장 자리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키워놓은 지 5년 정도 지났다. 지금 현재는 세계 공장 자리에서 중국이 내려오면서 그 많은 어떤 그런 인프라를 인디아로 이전시켜주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차 산업 위주의 물리적인 산업의 성장과 확정에서 4차 산업 위주의 AI와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5대 교육 파트너, 뭐 일본, 독일, 요즘에 이제 다음 추세가 뭐 영국이 될지 일본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개, 뭐 영국이든 일본이든 유로존 다음에 아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껴두고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미국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다는 거죠. 벌써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서부터 교역량을 계속 줄이기 시작을 했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내수 위주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 때부터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성장시켜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체인망이 분리돼 가는 와중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땠나요? 미국은 그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중국에 수출하고 헐값에 중국의 상품을 여태까지 받아왔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근데 이미 이거는 이 체인망은 깨지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내수 시장을, 미국은 미국대로 내수 시장을.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중국 수출업자들, 관세보다 서방의 주문 급감의 골머리. 자, 서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주문을 안 하고 있대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행하는 걸 수도 있고, 미국도 제조업을 살리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중국에다가 상품 오더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서 달러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미국도 이미 준비를 했었고 중국도 이미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분법, 흑백 논리를 대입을 해서 그냥 뭐 중국이 이기네, 미국이 이기네, 이런 얘기를, 이런 사상을 대입을 하지 말자고요. 그냥 나는 미국과도 교역을 하는 수출업자고 수입업자고, 나는 중국과도 교역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 미국, 중국과 뭐 유로존과도 교역하는 그런, 나는 그냥 지구인이다. 이런 관념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봐야 제가 놓치지 않는 게 많다. 공중파에서 하는 얘기들을 100% 믿으면 큰 수익을 못 거둔다 라고 제가 이제 특히나 코인 관련한 뉴스는 더더욱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 마운트 곡스 어쩌고저쩌고, 마운트 곡스에서 뭐 물량 푼다, 한동안 막 사람들 막 그러죠. 그 얘기는 5년 동안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냥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갑자기 걔가 생뚱맞게 이제 말을. 자, 어쨌건 연준에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매파적인 강경한 발언을 엄청 했어요. 강력한 미국의 경제가 달러를 뭐 커런시의 왕으로 등극시켰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물론 그래서 올 초 대비해서 달러는 13.5% 상승했고 유로화는 12%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12%면 완전 뭐 알트코인이죠. 이게 통화인가요? 지금 현재?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의 굿즈 앤 서비스 트레이드 그 교역량, 뭐 서비스나 아니면 뭐 어떤 상품에 관한 거 2008년, 2020년까지 교역량이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의 내수 시장을 재건하기 시작을 한다. 이걸 원한다. 가장 최근에나마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반도체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도 다 포함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달러가, 사람들은 그럴 거야. 강달러가 오면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지 라고 그냥 단순 해석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출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달러 표시돼 있는 미국의 상품이 해외로 간다. 근데 그 상품이 100달러였던 게 200달러로 올라간다. 3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판매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런 와중인데, 과거에는 강달러라고 하면 신흥국들이, 이머징 국가들이 아작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과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 들어갔어. 일단 대표적인 게, 러시아를 스위프트로 이제 제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과거와 다른 스위프트. 자, 오페크와 브릭스가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붙었어요. 과거 같으면 강달러 체제에서 우리는 달러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돼. 막 이랬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체제가 깨져버린 거죠. 이미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오페크와 브릭스는. 자, 이 얘기는 이제 따로 다른 영상에서 이제 할 거고, 어쨌든 교역량이 수출 수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내수를 위해서 미국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기사에서 나왔듯이 유로화가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가 될지 엔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불거질 거고, 엔화가 그렇게 될 거고, 달러는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왕자의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명히 무슨 일이 불거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생각에 변함은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40억, 최소한 40억 이상 갈 거다. 어느 순간에.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럼 이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통화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CBDC를 빨리 도입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엄청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는 원화를 K뱅크에 입금을 시켜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달러를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뭐 이더를 사건 XRP를 사건, 그러니까 XRP는 지금 상장 폐지됐지만, 자, 어쨌건 그런 코인들을 사지만, 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 명목화폐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CBDC로 교체가 돼. 그러면 업비트에, 빗썸에 있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달러 마켓, 한국의 원화 마켓은 사라지죠. 그러면 사토시 마켓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사토시 마켓들이 있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은 얼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클은 얼마다, 이더는 얼마다, 뭐 요런 아발란체는 얼마다, 뭐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다가 세금을 20% 정부에서 때리면 그 세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일까? 정부를 위한 세금이에요. 3차 산업이 인구 소멸로 지금 위축되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이 인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 이쪽이라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강달러에 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강달러다. 아이폰 14 가격 얼마나 오를까? 출고가 인상설의 고환율까지 1350원을 넘었어요. 만약에 1400원을 찍는다. 그러면 달러 표시제, 달러 기준에서 그 아이폰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죠. 물론 OEM으로 이 오다를 다른 데서 이제 뭐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달러 표시 기준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아이폰 12, 13 대비해서 14가 판매량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가 폰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다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이게 결국 미국 내수 시장한테도 좋을 건 없다. 어쨌건 뭐 GDP, GNP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역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 여기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마스
승인 암호화폐 회사 크립토닷컴이에요. 일명. 여기도 전직 고위 공무원을 고용을 했다. 우리나라도 해시드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을 뭐 고용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크립토닷컴도 전직 공무원이 이곳 사무실을 이끌도록 임명을 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업비트가, 빗썸이, 크립토닷컴이,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고위 미국과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을 그레이스케일로 이끌었다. 막 이런 과거 뉴스들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일관된 속성이 뭐예요? 다 금융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이제 되게 재미난 기사인데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이제 마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암호화폐? 제가 그래서 암호화폐란 얘기는 과거에 FATF에서 규정해서 버추얼 커런시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썼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물론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돈보다는 자산에 가까워요. 가상자산. 금이나 은과 같은 자산 속성에 가까운 거지, 왜 이거 갖다 말장난을 또 근본적으로 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와중에 로이터 연합통신에 싱가포르는 소매 투자자가 암호화의 위험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무시하고 더 엄격한 규칙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더 엄격한 규칙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가요?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가요? 과거 영국이 금융의 중심이었고 홍콩이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어느 순간 싱가포르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동양과 서양의.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다 베이스를 싱가포르 쪽에 깐 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쨌건 금융의 중심 국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마스가 10월까지 제안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구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관에 의해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단지 이게 싱가포르 통화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저는 싱가포르 통화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무슨 기관이든 다 상호 연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제안에 대한 대중의 어쨌건 하나하나 규제안이 서서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지에 관해서 당장 9월 달에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트코인도 반감기 때 막상 당의 월에, 당의 주에 무슨 일이 발생 안 됐듯이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하락시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거기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반기 강세장, 그래서 리세션이 자꾸 온다고 이 사람 자꾸 떠드는데, 하반기 그래서 강세장이 안 온다는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한테 이제 물으시겠지만, 하반기 강세장은 와요. 하반기 일시적인 강세장이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전 세계 경기 침체 쪽으로 아마 들어가겠죠. 그 이유가 아마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엄청나게 재미난 일들이 아마 생겨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